지금부터 대한약전 미생물 시험법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약전에 나와 있는 미생물 시험법은 크게 무균시험법과 미생물 한도시험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균시험법의 경우에는 무균이 요구되는 원료 및 제재에 적용되는 시험법으로 내가 생산하는 원료 및 제재가 정말로 무균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미생물 한도시험의 경우에는 크게 생균수 시험과 특정 미생물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미생물 한도시험법 같은 경우에는 비무균 제품이기 때문에 균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법이며, 특정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병원성 미생물이 있으면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무균 시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균 시험법이란 배양법으로 증식할 수 있는 미생물의 유무를 시험하는 방법으로 무균이 요구되는 원료나 제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눈에 직접 닿는 점원제라든지 사람의 혈관에 직접 넣게 되는 주사제가 바로 이 무균 시험법에 해당되는 제재입니다. 시험에 사용되는 시약, 시행 및 기구 등 시험 환경이 무균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사용할 시약이라든지 기구들이 모두 다 멸균된 상태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험하는 작업 영역은 적절한 샘플과 적절한 관리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된다라고 되는 것은 흔히 말하는 환경 모니터링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염을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는 이 시험으로 검출되는 어떠한 미생물에도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제 손에다가 알코올을 막 뿌린 다음에 충분히 날리지 않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그 알코올 성분에 의해서 시험을 진행하게 된 미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균 시험 과정은 제일 처음 사용하는 배지 적합성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먼저 배지가 무균 상태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 배지에 균이 잘 자라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균 시험법 적합성 시험법을 확립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사용하는 검체 만약에 항균활성이 있는 검체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그 항균활성을 희석하고 중화시킨 후에 시험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적절한 시험법을 확립하신 후 최종적으로 검체 시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균 시험법에서 사용하는 배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이 조제하거나 배지 섞는 시험에 적합한 경우 동등한 시판 배지를 쓸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산바이오와 같은 곳에서 공급하는 제조된 배지, 즉 생배지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때 사용되는 배지는 액상티오글리콜산 배지, 즉 FTM 배지라고 불리는 배지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저희는 MB-F1026번이라는 코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FTM 배지는 혐기성균의 배양을 주 목적으로 하지만 호기성균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즉, 배지 적합성 테스트 시에 혐기성균뿐만 아니라 호기성균도 배양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배지인 데두카제인 소화 배지는 우리가 흔히 TSB라고 불리는 배지입니다. 저희 MB셀에서는 MB-T1053번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TSB 배지는 진균 및 호기성균 배양에 적합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FTM 배지 같은 경우에는 혐기성균의 배양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배지와 그 용기 뚜껑 사이의 공기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요. 데두카제인 소화 액체 배지, TSB 배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공기층을 형성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균 시험법에 사용하는 배지의 성분과 함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TM 배지 같은 경우에는 혐기성균 배양이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배지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한천을 보면 약 1리터에 0.75g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아가배지다라고 하면은 1리터에 15g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보다 굉장히 적은 양의 한천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배지가 완전히 액체처럼 찰렁거리지는 않고 약간의 꾸덕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한천을 첨가하게 된 이유는 배지 내에 산소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한천을 소량 첨가하게 되는 겁니다.
배지에 보시면 윗부분이 붉게 변한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배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레사주린 용액 때문입니다. 이 용액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배지가 맞닿는 부분이 생길 경우에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즉 흉기적인 상태인지 아닌지를 육안으로 확인시켜주는 인디케이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사주린 용액은 약전에는 1화살표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ml 제조할 때 1ml 넣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20개의 보존제를 함유하는 제품은 배지 성능 시험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FTM 배지에서 진균 배양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20개 보존제 자체도 이미 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20개를 중화시켜주는 성분인 띠오글리콜산염이 포함되어 있는 이 FTM 배지에서 진균 시험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전에 명시되어 있는 FTM 배지 용기입니다. 배지의 연한 빨간색 부분이 위로부터 2분의 1 이하로 되는 표면적과 깊이의 비를 가지는 용기에 필요한 양씩 나누어 넣고 밸리데이션 조건에서 멸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이 너무 어렵게 풀어져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은 아래쪽에 사진을 보시면 레사주린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맞닿았을 때 붉게 변하게 됩니다. 즉 산소와에 접촉하는 면적이 넓게 되면은 이 붉은 색깔이 아무래도 더 많이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산소와 맞닿는 표면적이 좁고 깊은 용기를 사용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또한 배지의 윗부분이 3분의 1 이상 연한 빨간색으로 변한 경우에는 연한 빨간색이 소실할 때까지 배지 용기를 수용 또는 유통 증기 중에서 가열하고 용기 중에 비멸균 공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면서 급속하게 냉각시켜 1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배지 성분 자체가 단백질 성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가열하게 될 경우에는 단백질 성분이 변성이 되어 키우고자 하는 균이 잘 못 자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지인 TSB 배지입니다. 이 TSB 배지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양 성분으로 되어 있고 제조 방법도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지의 적합성 테스트입니다. 배지 적합성 테스트는 크게 배지의 무균성과 그 다음에 균 테스트를 진행하는 배지 성능 시험 테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지 무균성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조된 배지의 일부를 14일간 배양할 때 미생물의 증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확인이 되는 것이 바로 무균성 테스트입니다. 기산바이오와 같이 이미 제조된 배지를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COA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COA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3일, 7일, 14일 각각 배양하였을 때 30도에 37도, 그 다음에 20에서 25도씩 배양을 하였을 때 아무런 미생물의 증식이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균 테스트인데요. 이 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각 배치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 각 배치란 말은 제조할 때 하나의 랏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하나의 랏별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각 미생물을 100CFU 이하 접종하고 세균은 3일을 넘지 않도록 진균은 5일이 넘지 않도록 배양을 하시면 되고 이때 미생물의 증식이 육안으로 명확하게 관찰이 될 때 그 배지는 이 시험에 적합하다라고 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시판 배지로 사용할 경우 이 제조사의 시험 성적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배지의 무균성까지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배지 성능 시험은 따로 별도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실험 기구라든지 실험 미생물, 균이 고객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시판 배지가 아니라 파우더 배지를 가지고 직접 제조하실 경우에는 파우더 로트별로 진행하면 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닙니다. 즉 제조할 때 만든 생배지마다 배지마다 진행해 주셔야 되고 제조할 때마다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 배지 적합성 시험에 필요한 균주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은 약전에 명시되어 있는 균주 목록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엑산티오글리콜산 배지의 경우에는 혐기성균 배양이 주 목적이긴 하지만 호기성균도 배양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클로스트리디움 스포로제네스 같은 경우에는 혐기성 세균이며 슈도모나스 에어로지노사와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의 경우에는 호기성 세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배양을 하시면 되고 TSB 같은 경우에는 아스퍼질러스 브라질리언시스 그리고 바실러스 플리스, 캔디다 알비칸스 이렇게 세 가지 균을 배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스퍼질러스 브라질리언시스 같은 경우에는 진균이고요. 바실러스 플리스는 세균입니다. 그리고 캔디다 알비칸스도 진균입니다. 이렇게 배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종균의 계자수는 시드로트 배양관리법을 채택하여 마스터 시드로트로부터 5대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균주 ADC 6538이다 라는 균주가 시퀀싱으로 99.9%다라고 판단이 된 균주를 5번이 넘지 않도록, 즉 4번까지만 계단 배양한 균주로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는 많이 여러 번 계대 배양할수록 이러한 균이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꼭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지 적합성 테스트는 육안으로만 관찰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FTM 배지와 TSB 배지 모두 다 액상 형태의 배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콜로니가 뜨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탁도만 육안으로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정성균주만 가지고 있는데 그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성균주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이 시험 균주가 백시우프 이하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시험법 확립 후에 사용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참고로 저희가 직접 실험한 배지 무균 시험 결과입니다. 배지의 일부를 14일간 배양할 때 미생물의 증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위쪽은 TSB 배지이고 아래쪽은 FTM 배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증식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균에 대한 배지 성능 시험인데요. 저희가 시험한 균주는 캔디다 알비칸스 균주입니다. TSB 배지에다가 접종을 하고 20에서 25도씨에서 배양을 하였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배지를 생산한 직후, 그리고 배지의 유효기간 중간, 그리고 배지 유효기간 만료일, 그때 세 가지 모두 다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때 균의 증식이 확인이 되면 적합하다라고 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100CFU 미만 정량균주입니다. 이 정량균주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냉장 보관 상태인 이 균주를 꺼내서 실온 상태에 두게 됩니다. 실온에 돌아가는 동안 하이드레이팅 플루이드 용액을 34에서 38도로 미리 예열을 해 둔 상태에서 멸균된 피펫으로 펠렛을 이 플루이드 EML에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펠렛이 완전히 수화되도록 인큐베이터에서 30분 동안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멸균된 파이펫으로 100마이크로씩 플레이트에다가 배양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약전상에 표준화된 균액과 신선한 배양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 뭔가요? 되어 있는데 표준화된 균액은 앞서 설명드렸듯 시판되고 있는 100CFU 미만 균주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선한 배양균 같은 경우에는 균수를 알 수 없는 신선한 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식약처 권고사항인데요. 이는 약전에서는 필수사항은 아니고 식약처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정체시험인데요. 정체시험이란 검체를 접종한 배지가 배양 기간의 전체에 걸쳐서 균이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즉 FTM 배지의 경우에는 혐기 상태가
배양되는 동안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시험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약전의 의무사항은 아니고 시험적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측정법의 적합성 시험입니다. 보통 무균시험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 필터법과 직접법 두 가지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멤브레인 필터법을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사용하는 이 의약품 제제 자체가 항진균 혹은 항균성을 띠는 제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균과 만나지 않도록 멤브레인 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정이라든지 혹은 중화 과정을 걸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실제 시험을 재현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즉, 내가 사용하는 배지랑 내가 직접 실험할 검체, 그리고 사용할 희석액 등을 동일하게 사용을 해서 어떤 시험법이 적합한지를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검체 시험 및 측정법의 적합성 시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멤브레인 필터법과 직접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멤브레인 필터법을 살펴보면 시험할 용기에 내용물을 여과한 다음 최종회의 세정액에 시험용 균주 100cl 부유 이하를 넣고 여과를 하여라. 그리고 나서 측정법의 확립이 되면 그때에 이제 검체 시험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멤브레인 필터법을 위해서는 여과가 가능한 제품에 적용이 되고요. 필터는 미생물이 걸릴 수 있는 0.4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터링 후에 필터 자체를 배지에 넣어서 배양을 하거나 혹은 그 필터 자체의 배지를 부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보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밑에 나와 있는 이 검액의 경우에는 검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에 세 가지의 경우가 측정법 적합성 테스트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동시에 한 번에 진행해도 되지만 이 측정법 시험법이 통과를 해야 이 검체 시험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네거티브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사용한 희석액 혹은 중화제 혹은 유화제 등이 무균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무균 상태이다 라고 해도 만약에 이 희석액 또는 중화제, 유화제가 내가 사용할 균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균을 넣어서 실험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정제를 넣게 되는데 이 세정제를 1회 세정하냐, 2회 세정하냐, 3회 세정하냐에 따라서 이 멤브레인 필터의 구멍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발리데이션도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내가 직접 실험할 검체, 검액과 그리고 최종회의 그 균주를 여과를 한 상태입니다. 즉 내가 사용한 검체가 충분히 중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측정법의 적합성이 확립이 된 후에 그 다음에 검체 시험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멤브레인 필터법의 경우에는 소량의 항생제 분석 시에는 여과 전 필터를 희석액이나 용제로 미리 적셔서 검체 잔류량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필터의 지름에 따라 총 세정량의 발리데이션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멍이 얼마만큼의 세정을 통해서 넓어지는지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제재에 따라서 시험법을 보시면 수성액제의 경우에는 바로 필터로 여과해 주시면 되고 이때 적절한 희석액으로 3번 이상 세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과 및 세정 후 필터를 2등분하여 각 배지에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필터를 2등분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충분히 검액을 제조하신 후에 두 개의 필터로 각각 검액을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필터는 FTM 배지에, 하나의 필터는 TSB 배지에 넣어주시고 실험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희석 등 전처리를 거쳐야 되는 수성액제, 즉 항균활성이 있는 수성액제의 경우에는
발리데이션이 입증된 희석액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러한 수성액제가 아닌 수성형 고형제일 경우에는 무균 상태의 발리데이션이 입증된 희석액을 사용하여 이미 충분히 용해 후에 바로 필터링 해주시면 되고요. 기름 및 유성액제의 경우에는 충분히 낮은 점도의 기름 유성액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희석하지 않고 마른 멤브레인을 통해 여과시켜줍니다. 즉, 바로 검체를 넣고 나서 빨아주면은 멤브레인에 흡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점도가 높은 기름은 발리데이션이 입증된 마리스탄 이소프로필 등 적절한 희석액으로 희석해 주시면 되고요. 적절한 무균 용지는 필터당 100ml씩 적어도 3회 세정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고제 및 크림 제제의 경우에는 마리스티산 이소프로필을 사용하여 1% 농도로 희석하고 나서 필요시에는 40도 이하로 가열시켜 주게 되는데요. 이는 기름의 특성상 가열하게 될 경우에는 액상 형태를 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고온에서 녹이게 될 경우에는 실험해야 될 미생물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발리데이션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험법은 직접법 시험입니다. 직접법의 경우에는 배지에다가 직접 검체를 넣게 되는데요. 검체량이 배지 용량의 10%가 넘지 않도록 적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항균 활성이 확인된 검체의 경우에는 중화제로 중화시킨 후에 배지에다가 희석해서 실험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충분히 샘플이 다 녹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용량, 용량이 많은 검체 실험 시에는 고농도의 배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농축된 배지를 사용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할 용기에 내용물을 배지에 넣은 다음 시험용 균주 100cf 이하를 그 배지에 집중하시면 되고 양성대조와 동등하고 육안으로 명백한 증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제제가 만약에 유성액제 그리고 연고제 및 크림이다라고 했을 때는 희석액에 적절한 유화제를 넣고 충분히 검체를 유화시킨 후에 실험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유성액제의 경우 유화제가 들어간 배지를 사용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이 검액 자체에 유화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윈80을 넣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명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유화제에 트윈80이라는 유화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배지 자체에도 추가로 넣게 되면 너무 과하게 넣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양 후 양성대조와 동등하고 육안으로 명백한 증식이 있으면 검체는 이 시험 조건에서 항균 활성이 없거나 항균 활성이 충분히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정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 검체 존재 하에 양성대조와 동등하고 육안으로 명백한 증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직 이 검체 자체가 항균 활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균 활성을 제거하기 위해 조건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즉 항균 활성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조건을 변경하고 정확히 측정법의 적합성 시험을 반복하여 실험해 주시면 됩니다. 측정법 적합성 시험은 다음의 경우에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험하는 이 제제의 용량이라든지 함량이라든지 조금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험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판정인데요. 배양기간 중 최종일의 배지에서의 미생물의 증식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검체 때문에 판정이 힘들 경우에는 배양일로부터 14일 후 해당 배지의 일부를 같은 배지의 새로운 용기에 배양한 후에 4일 이상 배양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도 증식이 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증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험의 무효 처리 증명 또는 부적합 판정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효 처리의 기준의 경우에는 미생물학적 모니터링 데이터에 문제가 나타난 경우, 즉 제조 환경이 오염되어 있을 경우를 뜻하고요. 무균 시험 중에 사용한 시험 방법 조사한 결과 문제가 나타난 경우, 즉 내가 사용한 배지 자체 혹은 희석액에 혹은 중화제에 오염이 되어 있을 경우를 뜻합니다. 아래쪽도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무균 시험으로부터 분리된 미생물을 동정한 다음 그 균이
무균시험 실시 중에 쓴 재료 및 용기 어느 한쪽에도 문제가 없음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가 이 무효 처리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 검체수인데요. 이는 이제 약전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사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균시험 적합이 요구되는 주사제, 안연고제, 전환제 및 다른 비주사제에 대한 시험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생물의 특성, 분석 및 동정, 그리고 균주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원인을 파악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즉, 원료 의약품에서 미생물이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미생물의 특성을 분석을 하고 나중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를 해주면 됩니다. 이는 순수 배양 후 적절한 고체 배지에 대상되는 균을 도말을 해주면 되고요. 추후에 그람 염색이나 세균 모양, 생학적 반응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바이오보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원료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완제 의약품 제조위에서 완제 의약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원료 자체에 균이 얼마나 있는지를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바이오보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사의 숙명이다 라고 보시면